근데 이번 시간에 영어 어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 영어 어순을 보면 그 오묘한 이치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아마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뭔가를 배우다 보면요. 점점 단순한 것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늘 그 단순함의 극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세상의 중심은 명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상의 중심은 명사.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항상 명사를 앞에다가 씁니다. 이렇게 명사를 쓰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그래요. 명사, 뭐 전명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명사 ing 전치사 명사 전명 또는 명사 pp 전명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수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명사 다음에 관계대명사 나오거나 관계 부사가 나오거나. 자, 그러면 왜 명사를 가장 앞에 써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는요, 208페이지, 여기 이 책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정원에서 사과를 줍고 있는 한 남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영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거랑 정반대로 쓰면 영어는 됩니다. 자, 세상의 중심은 명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작은 게 가장 먼저 써야 되는 게 바로 한 남자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한 남자는요, 이 전체 머리에서부터 다리, 발끝까지를 a man, 남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점, 여기 볼에 이 점이 a man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중심은 명사 먼저 쓰고요. 그런 다음에 확장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장했어요. 그러면 줍고 있는 팔의 모습이 보이죠. 조금 더 하면요. 끝에 뭐가 보이죠? 조금 더 확장하면 사과가 보이네요. 사과.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배경이 되는 정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과 영어는 완전 반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쓰면 됩니다. A man pick an apple in the garden이 돼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명사를 먼저 쓰고 ing 전명 형태 ing 보이죠? 그 다음에 전명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지 말고요. 명사 ing 전명이 뒤에서부터 수식한다. 말은 맞아요. 수식하는 게.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 사과를 줍고 있는 한 남자. 맨날 이렇게 수식 꾸며준다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영어 못해요. 왼쪽에서부터 서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두 번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A man picked an apple in the garden 하게 되면 정원에서 사과를 줍고 있는 한 남자들. 이게 바로 영어가 가지는 어순의 원리예요. 작은 범위에서 점점 확장해 나가면 이게 바로 영어의 어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남자가 가장 작은 범위예요.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점이에요. 점점 확장해 가면 줍고 있는 팔의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 가면 그 손끝에 사과가 보이고 네, 의자가 아니고요. 좀 더 크게 보면 정원이 보이는 이러한 느낌으로 영어를 쓰면 됩니다. A man picked an apple in the garden. 완전 단순하게 돼버렸잖아요. 영어 어순이 끝나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there is라는 말을 하게 되면 there is 뭐뭐가 있어요 라는 말을 하게 되면 정원에서 사과를 줍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There's a man picking an apple in the garden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쉬워요. 자, 그러다면 다시 이제 문장인데요. 이번에는 주어가 한 남자가 정원에서 사과를 줍고 있어요 라고 하고 싶어요. 이건 문장이 아니거든요. 동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비동사만 넣으면 됩니다. A man is picking an apple in the garden. 한 남자가요. 자, 존재합니다.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사과를 줍고 있는 상태로 존재해요. 즉, 사과를 줍고 있다는 말이에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 man picking an apple in the garden을 알게 되면 그냥 문장이 여기저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되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3방 보문으로 볼 수 있어요. 3방으로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명사죠. 동사죠. 얘는 뭐냐? 형용사라는 겁니다. 사과를 줍고 있는 상태로 끝나면 다 형용사거든요. 어려운 말로 얘를 현재 분사라고 해서 어려웠던 거죠. 형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명이잖아요. 즉 3방의 전명이 나와버린 거죠. 3방 보문, 문장을 3방으로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영어가 이렇게 단순해졌구나. 그 단순함을 깨닫는 즉시 영어가 훨씬 우리에게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3방. 자, 다음을 보시면 이제는 거리에서 한 남자를 체포하고 있는 한 경찰관 영어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명사 a police officer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점을 어디다 찍냐면 여기다 찍을 겁니다. 이 점이 a police officer. 좀 더 크게 볼까요? 뭐가 보이겠죠? 얘가 보이겠죠. 즉 팔까지 보이겠죠. 팔까지. 체포하고 있는 팔의 모습까지 보이겠네요. 조금 더 팔 끝에 보면 누가 보이죠? 한 남자가 보이네요. 좀 더 크게 보니까 길거리에서 체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A police officer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A police officer arresting a man on the street. 뒤에서부터 하면 되죠. 네, 거리에서 한 남자를 체포하고 있는 한 경찰관.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 때 공부했다니까요. 무조건 뒤에서부터 하래요. 이유도 모르고 그냥 뒤에서부터 하래요. 뭐 그때는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았고 급하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의 사고 방식도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는 거지 뒤에서부터 이렇게 가지 않습니다. A police officer arresting a man on the street. 어렵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죠. 이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명사 ing 전명이 뒤에서부터 수식하는구나. 어려운 방법. 그래서 우리는 뭐 쉽게 가겠습니다. 이게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보고 갈 것은요. police라는 말은요. 복수예요. 단수 아닙니다. 그래서 단수로 쓰게 되면 a police officer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에서 자, on the street, in the street이라고 그러는데 둘 다 가능합니다. 거리에서 이 전치사에 대해서 좀 여유로움을 가져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on the street, in the street 둘 다 가능합니다.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이 전치사라는 이 on이라는 것은요. 접촉의 느낌이거든요. 붙어 있으면 on입니다. 즉 2차원이에요. 2D라고 보죠. 자, in the street 거리 안에서 안이라는 말이 생겼으니까 이제 3차원이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는 뭔가 좀 밋밋해요. 나는 그냥 거리를 평면으로 볼 거야. 그래서 접촉의 느낌 붙어 있으니까 한 남자가 그 거리에 접촉해 있으니까 나는 그냥 볼 거야. 상관이 없어요. 난 그렇지 않고 난 거리를 좀 활동적인 3차원으로 보고 싶어. 가능한 거예요. 본인이 쓰고 싶다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뭔가 좀 풍성해지죠. 여기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러한 느낌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on the street, in the street 상관이 없습니다. 자, 다시 보면 거리에서 한 남자를 체포하고 있는 경찰관 하면 a police officer arresting a man on the street.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연습 문제입니다. 자, 한 남자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비동사 한번 넣으면 되겠죠? A police officer is arresting a man on the street.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죠? 3방으로도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3방으로도 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명사고요, 동사고요, 형용사고요. 한 남자를 체포하고 있는 상태 형용사입니다. 자, 전명. 문장이 쉬워지지 않나요? 네.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셔츠를 입고 개와 함께 걷고 있는 한 남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맞네요, 그죠? 개와 함께 걷고 있네요. 자, 가장 기본적인 명사로부터 시작하죠. A man. 그런데 이 문장은요.
요 표현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첫 번째는 개와 함께 걷고 있는 남자고요. 두 번째는 셔츠를 입은 남자예요. 영어가 이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쪼가리예요. 쪼가리가 붙어서 하나의 문장을 이룬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먼저 개와 함께 걷고 있는 남자를 보고 싶으면 요거 먼저 하고 보고 싶으면요. 먼저 남자죠. 조금 더 크게 보니까 걷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더 끝에는 개가 보이네요. 개 이런 느낌이고요. 셔츠를 입은 남자 하고 싶어요. 그럼 남자로부터 시작하죠. 남자. 좀 더 크게 보니까 셔츠를 입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개와 함께 걷고 있는 남자는 a man walking with a dog. 셔츠를 입은 남자는요. a man wearing a shirt.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표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하니까 같은 거 없애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되죠. A man walking with a dog wearing shirt. 이렇게 완성이 돼요. 쉬워지죠? 엄청나게 쉽죠? 자, 깨달으면 한순간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는구나. 두 가지를 하나로 더했구나. 자, 문제 갑니다, 이제. 3번으로 보겠습니다. 한 남자가 셔츠를 입고 개와 함께 걷고 있다라는 문장을 하고 싶어요. 이건 문장이 아니에요. 동사가 없으니까. ing가 들어가게 되면 동사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죠? 비동사 is를 집어넣으면 되죠. A man is walking with a dog wearing a shirt.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돼요. 이런 표현을 실제로 생활 현장에서 쓰냐고요? 씁니다. 그래서 이게 문법적으로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이 되는 이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확장의 개념 그리고 삼방의 개념이 실제로 쓰이는 말입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어순을 제대로 알면 영어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순이 최고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사가 최고야 뭐 관계대명사 최고야 하는데 어순을 이렇게 쉽게 보는 방법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